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좀 막바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자, 포르쉐 차량에서 가장 제일 잘 보이는 차체가 운전자 입장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 프레임리스 차의 이 부분. 예. 타고 내릴 때도 이 부분이 제일 잘 보이죠. 도어 캐치를 하고 당기고 타는데 항상 이 부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갭, 또 먼지, 요 마감 처리,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정말 깨끗하면은 50% 이상은 이제 이 차의 어떤 시공 품질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시공을 의뢰하신 게 큰 어떤 크레임을 갖고 불만을 갖고선 하신 게 아니에요. 조그만 품질이죠. 예. 조그만 품질. 예. 큰 품질의 차이는 없죠. 대부분 한국에서 틴팅 하시는 분들, 그냥 뭐 일반 분들 보시면은 그 썬팅 시공하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잘 모르시죠. 예, 대부분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이거 늘상 그 틴팅을 하시고 틴팅에 관심을 갖고 틴팅 하시기 위해서 서칭 하시고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또 좋은 차에 걸맞는 틴팅을 내 차에다 좀 입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은 이게 썬팅 결과물에서 많이 놓고 보자면은 이 마감 처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마감 처리죠. 예, 마감 처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차를 탈 때마다 차 기분 좋게 타고 또 타서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 왠지 모르게 야, 이 정말 깨끗하네. 예. 좀 웬만큼 좀 보여도 예. 깨끗하네. 아, 기분 좋아. 라는 마음을 갖고서는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뭔가 그 틴팅에서 깨름직하게 진짜 그 티가 마감선, 그 먼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면은 그냥 운전을 보통 그래도 3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예, 3년 이상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타는 내내 좀 요만한 마음에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타다 보니까 요만큼 조그만 어떤 그런 틴팅의 마감선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또 스퀴징 할 때가 어떤 그 처음 차가 나갈 때 어떤 스퀴징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틴팅은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틴팅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차를 기껏해야 3시간, 4시간 정도 그 차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요, 정말 차에 탈 때마다 그 차 상태를 보거든요. 예. 그것도 눈에 계속 보고요. 먼지가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먼지를 계속 보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런 어떤 그 시공자로서의 썬팅 기술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차다. 예. 내 차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시공할 때부터의 어떤 첫 단추 자체가 도입 부분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좀 요 포르쉐 차량의 이 문짝 시공은 너무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 정말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와 정말 기분 좋죠. 그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를 결정할 때 또 이것이 이 프레임리스 차의 어떤 그 마감과 예? 예, 품질의 어떤 그 격차가 예, 전체 시공에 미치는 영향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에 다 동의하시죠? 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전면 시공입니다. 전면 시공. 지금 필름을 다 벗겨놓은 상태인데요. 예? 이 전면 시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부분, 네. 운전자가 가장 잘 보이는, 예,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분, 예, 이 부분. 그리고 차 옆에 섰을 때 보여지는 이 라인 선, 예, 이 라인 선이 또 여기 그 프레임리스 문짝과 더불어서 굉장히 라인이 잘 보입니다. 예, 딱 보면은 보이죠. 그래서 전면 유리의 어떤 그 시공 품질이 있죠. 예.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시공한 다음에 품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공을 다 마친 다음에 운전자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그냥 앞을 전면을 향해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운전자가 고개를 딱 돌려서 틴팅된 유리에 옆 측면을 봤을 때 미세하게 더덜더덜한 거 있죠. 아주 좁쌀 크기보다 10배 적은 거. 미세하게 톡톡톡톡 튀어나온 그런 티들. 예. 그런 더스트라고도 하고 필름 자체의 어떤 불량일 수 있습니다. 하드 코팅이 이제 불량스러우면은 도돌도돌합니다. 시공 불량이 아니라 필름 불량이죠. 근데 필름 불량인지 아닌지를 일반 분들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필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일정하게 도돌도돌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이 상단 부분이 잘 보이는데 안에서 봤을 때요. 사실은 유리 전체에다 그런 어떤 미세하게 돌출된 것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필름 분량입니다. 그냥 예. 한마디로 쓰레기죠. 예, 쓰레기 필름이죠.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다는 거. 예, 시중에. 예. 그런 것을 구분하시는 분들은 못합니다. 그냥. 아예 못하는데, 그냥 덤덤한 성격으로, 뭐 그 정도야. 그리고 운전할 때 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필름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량이 있을 때, 예민하신 분이나 아니면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좀 탁하다.
자글자글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필름 자체에서 오는 어떤 불량이 있고 또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안에서 봤을 때 미세한 티들이 탁탁탁탁탁탁 찍혀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없어야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전면이 시공을 잘 해놓고 필름이 아주 완벽한 상태에서 필름이 시공을 잘 해놓으면 정말 깨끗합니다. 예. 깨끗한데 그거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벌어질 수 있는 일, 또 크레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로 치부를 하시면은 뭐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예, 할 얘기 없죠.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시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는 품질에 관심이 있고 디테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이 존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면 유리 시공을 아주 깔끔하게 제가 깔끔하게 시공을 해놓으면 그 고객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예.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왠지 모르게 정교한 느낌을 받는 곳이 이 전면 유리입니다. 전면 유리 그 썬팅 시공은 필름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시공이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예민하게 운전자가 계속 바라다 보면서 운전하는 그 부위가 전면 유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죠. 뭐 911 차량뿐이 아니라 모든 차들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조금 승용차보다 이 누워 있는 각도가 조금 더 돼요. 예. 더 되다 보니까 누워 있는 차들은 똑같은 티, 조금 세워져 있는 차들보다 똑같은 티가 들어가도 눈에 더 잘 보이고, 그런 그 피놀 같은 그 필름 자체 분량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 시공이 굉장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누워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중요하다는 거. 예. 시공의 어떤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죠. 하지만 썬팅에는 어려운 차와 쉬운 차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 아무리 쉬운 차라 하더라도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깨끗하게 시공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유리 눈에 잘 보이는 굉장히 이게 차체가 낮으니까 되게 잘 보여요. RV 차는 차체가 높아서 조금 웬만큼 티가 들어가도 작업자도 잘 모르고 그냥 고객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예. 자, 요 문짝 프레임리스, 문짝 유리, 시공과 전면 유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 차량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거, 그 품질을 만족시켜줬을 때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은 굉장하다는 거죠. 이 차를 운전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도 아주 큰 크레임, 큰 불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공한 차량을 차를 딱 입양해서 딱 운전석에 앉아봤더니 며칠 타보셨더니 신경 쓰여서 못 다니시겠대요. 그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고객님들 때문에 틴팅 기술자가 존재하는 거고 틴팅 기술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고객님이 요청하신 대로 정말 깔끔한 시공을 해드리는 게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리스 시공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마감, 이제 포르쉐 911 차량 옆유리, 사이드 글라스, 프론트 사이드 글라스 시공을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측면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가를 탔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드시 올가나 틴트 슬리머인 전용 세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 세제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작용 이란 것은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필름의 탓으로 여기신다면 조금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틴팅 필름, 그 다음에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그 슬리머, 요것이 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틴팅 시공, 틴팅 필름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꼭 틴트 슬리머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짝 유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하는 이유는, 성형을 하면서 열을 주죠. 열을 주면은,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필름을 위쪽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면은 잘라내야 돼요. 어차피. 자, 보통 이제 미국에서 틴팅을 할 때에는 위를 굽는 게 아니고 밑으로 굽죠. 밑으로 굽는 것과 위로 굽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나요? 네. 위에 마감선을 그대로 맞춰놓고선 재단을 해서 그냥 붙이고서는 여기 간극을 일정하게 대충 눈으로 맞추는 경우에는 마감선 자체가 필름의 라인이기 때문에 위를 굽지 않죠. 그렇게 되면 살짝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재단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밑을 구워서 위쪽 마감선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라인을 붙이는데, 이제 마감선 자체가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걸 다 잘라내니까. 예,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을 굽는 거고, 피크 엣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여기가 주름이 지면 안 됩니다. 예, 깨끗하게 라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피크 엣지 같은 시공, 위에를 칼질하는 시공에서는 위쪽을 성형해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문자 유리를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래핑을 해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스크래핑을 할 때 유리에 고착이 된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래핑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유리용 수세미 아시죠, 여러분? 유리용 수세미라고 쳐봐요. 저는 이제 유리용 수세미를 연무장에서는 사용 안 하는데, 수세미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저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수세미, 유리용 아주 부드러운 수세미는 저는 안 써요, 문짝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왜 안 쓰냐 하면은, 유리에 고착된 거를 그 수세미가 닦아주지 못합니다. 네. 강하게 유리에 붙어 있는 거를 유리용 수세미로 민다 그래서 하지 못하죠. 고착이 만약에 되어 있는 어떤 이물질이 있다면은 걔는 이렇게 손끝으로 느껴야 돼요. 탁탁탁탁 걸리는 걸 손으로 느껴야 되는데, 수세미는 스펀지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손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세미로 하는 것은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퍼포먼스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선배가 수세미로 닦으니까, 또
유튜브 영상, 미국 또는 다른 어떤 영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수세미로 닦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혀. 그래서 스크래핑을 할 때 탁탁탁탁 걸리는지 이 헤라로 느끼고, 그 티가 붙어 있는 것이 탁 하고 느껴졌어요. 그럼 이거 긁어도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칼로 해야죠, 칼로. 예. 이런 칼로 탁탁 걸렸다 그러면 이걸 긁어내야죠. 예, 면에서. 절단을 해내야죠. 예. 그래야지 진짜 이게 티가 나갑니다. 예. 자, 스크래핑을 해봤더니 유리면이 대부분 괜찮죠. 30대, 40대 시공을 해도 그런 어떤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근데 30대, 40대 중에서 한 개, 두 개를 잡아내려고 매일 스크래핑 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수세미로 하면 티가 안 난다. 느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헤라, 요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런 헤라를 쓰지 않아요. 주로 고무 같은 PPF 할 때 하는 그런 노란 헤라도 많이 쓰고, 카드 같은 걸 쓰는데, 카드 같은 것들이 잘 그런 이물질을, 강하게 고착된 이물질, 용적동 같은 그런 이물질을 띄어낼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유리 청소를 했고요. 자, 다시. 자, 요 상단. 요 상단에서 먼지가 타고 넘어온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뒤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을 좀, 유리의 뒤쪽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닦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해주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물 자국, 물 안에 이제 먼지가 껴 있거든요. 자국을 또 이제 헤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헤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물로 또 흘러내리면 됩니다. 이건 헤라를 청소하겠다고 딱 되는 순간에 헤라에 있는 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꽤 높죠. 네. 이게 도대체 청소를 3번, 4번, 5번 했는데, 오늘 댓글 다시는 분이 없으시네. 에이버드님께서 헬로 한다고. 오케이요. 저는 이제 이면지를 여기서 까는데 이 먼지 안 들어가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기서 이면지를 까죠. 저는 문짝을 이면지를 뽑겠다고 벽 쪽으로 가서 벽에서 이면지 까서 오는데 들어가는 먼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면지를 탈거를 해서 먼지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먼지가 더 덜 들어가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바로 이면지를 벗겨서 너무 물론 제 방법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
그렇게 하면 그걸 그냥 맹신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벽에다가 이면지를, 그 유리를 설치를 해서 벽에서 그 이면지를 까서 오는 영상들이 그 참 미국에 많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미국에 있는 영상 꽤 많이 보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새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보니까 벽에다 대고서 이면지를 까서 그렇게들 차 유리까지 또 그걸 갖고 와서 시공하는 게 너무 많이 퍼져갖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예. 왜 벽까지 가는지. 예. 벽까지 가다가 오는 사이에 또 이면지가 먼지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옮기는 시간이 장난 아닐 텐데 왜 그거를 왜 그렇게 다니는지, 썬팅하면서 왔다 갔다 다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 시간이 좀 짧게 걸리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스퀴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밖에서 그 문짝유리 성형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문짝 성형을 쭉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꾸 성형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 때문에 성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것을 극복을 해서 넘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피해갈 게 아니라 넘으셔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다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형을 좀 이쁘게 해주면 이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이제 제가 피코 엣지. 예. 자, 피코 엣지를 통해서 면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시공하는 것을 피코 엣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나를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나를 얼마나 몇 대 정도나 시공하냐. 예.
면치에 따라 다르지만 요 날 하나를 갖고 요 날은 좀 조금 달라요. 예, 올파에서 나오는 칼날이 아니죠, 이건. 예, 예, 굉장히 얇습니다. 그만큼 얇은 만큼 이 날도 잘 마모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재질은 스테인레스고 이 날이 저는 엣지가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한 10대 정도? 문짝 10개 정도는 그 이상 할 때도 있고요. 예. 20대? 잘 될 때는. 예. 이 각도가 잘 맞으면 여기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힘을 안 주고 살짝 그냥 긋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를 자주 가는 게 답이 아니라 각도를 잘 맞춰서 정말 최적의 각도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야,
자, 이 부분의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여기가 이제 칼을 딱 돌려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그 카타칼로 그냥 이런 칼로 여기를 대충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하게 되는 거라서 보기도 너무 시공 기술이 부족한 느낌이 이게 이런 데서 들거든요. 이게 2% 부족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조금 이게 칼이 돌아가질 않네요. 아이고. 이제 엣지를 이렇게 열심히 다 치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엣지를 다 친 다음에 이제 마감은 짓겠다고 뭐 해라고 해요. 근데 요 밑에서 기스가 착착착착착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뜯어야 돼요. 예. 자, 항상 모든 동작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올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썬팅에서 힘든 부분이죠. 마감을 잘 해놓고도 끝에 가갖고 기스가 생겨갖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칼을 유리에다 댄다는 얘기는 이 칼 날의 재질이 더 유리 재질보다 강하기 때문에 썩어 했을 때는 유리에 조각들이 들어갑니다.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그 조각들이 미세한 조각들이 필름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필름 위쪽으로 앉히거나 미세한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플라스틱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름에 기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기스가 갔을까? 조금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을 마감을 위해서 네? 이게 제이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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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유리의 각도, 예. 카메라 렌즈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유리의 각도가 딱, 유리가 아닙니다, 이건. 예, 면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포르쉐가 다 이렇게 또 모든 면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만나는 지점이 이 부분이, 이게 조금만 올라갔을 경우에, 조금만 또 내려갔을 경우에는 틈이 보이고, 올라갔을 때는, 이게 나중에 그 부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변할 수 있어서, 지금 이 포르쉐 911 옆유리 차량, 이 차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붙었는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옆쪽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잡아봐야 됩니다. 가야 돼요. 네. 지금 이거 두 번, 세 번,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밀어줬고요. 옆에는 또 다시 정말 유리하고 이 면치가 만나는 부분, 예. 부분의 라인을 정교하게 따주지 않으면 얘는, 예. 보이시죠? 내려와 있어요. 요 지점이에요. 하고, 모서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죠? 예. 이 부분, 예. 닦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이렇게 싹 돌려갖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팍 꺾여버리고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야, 아주, 예. 요게 이제 줄이, 예, 줄로 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싹 줬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 한번 보시죠. 예. 라인이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끝에 라인. 보이시나요? 예. 쭉 보시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짝 시공은 마감을 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완성도 있는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그러면 완벽한 시공, 이걸 이런 시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자, 이 프레임리스를 빠르게 시공하면 한 7분, 8분 만에 시공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설명을 드리면서 신경 쓰고, 카메라 신경 쓰고, 또 이 시공 신경 쓰고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좀 빨리 하면은 10분 안에 끝나죠. 예. 더 빠르면 7, 8분 안에 완벽하게 나옵니다. 대충 해도 대충 빨리 해도 그래서 고객님 입장 때 조금 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감 선과 먼지의 상태를 만들어 드리면 타는 내내 기분 좋게 타시고, 또 그 고객님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가족 차를 갖고 오시거나 다른 새 차를 사셨을 때 또 그거를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그 많은 고생들 다시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시공을 의뢰해야 되는데 또 그 고생을 다시 하고 또 업체를 다시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마감을 목표로 해서 시공하시면 틴팅을 하는 내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제가 전면 유리 시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면접해? 하고 하지. 응. 하고. 지금 시공한 이 필름은 시공한 그 옆유리, 이 필름은 이제 슈어 X 20%, 슈어 X 20%고요. 전면에 시공하는 필름은 슈어 X 50%입니다. 열차단이 뭐 농도가 낮다고 그래서 열차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연하게 하면서, 연하게 했을 때 어떤 그 고급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럼 연하게 하면서 이렇게 열차단이 잘 되는 필름으로 오시는 케이스가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시공 하실 때 다 진한 필름만 하시는 그런 어떤 패턴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틴팅이 진하다고 그래서 열차단이 잘 되고, 진하다고 해서 자외선이 잘 차단되는 게 아니죠.
전면 유리 성형에 대한 이슈는 틴팅을 하는 내내 꼭 그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더라 안 된다더라 라는 이슈가 계속 있죠. 전면 유리 성형이 잘 된 상태는 성형을 한 다음에 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옆유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름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증상이 없어야 되죠.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어떤 그 전면유리 틴팅 시공의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들뜹니다. 물론 시공이 조금 더 성형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다 마감을 하고 안쪽에서 스퀴징을 할 때 이게 들뜨는 과도한 수축을 한 경우에는요 자꾸 중간에서 터널이 생겨요. 스퀴징을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안에서 스퀴징 할 때 들뜸 현상이 생기지 않죠. 예, 필름도 씹히는 현상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성형을 깔끔하게 이쁘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했죠. 예, 그래서 성형이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성형을 한 다음에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들뜸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야 안쪽에서 스퀴징을 할 때 깔끔하게 스퀴징이 되고 또 들뜸 현상이 없어야 먼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을 주지 않는 거죠. 예. 들뜸 현상이 생기면서 그 터널이 펄떡펄떡 하면서 그 먼지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위에서. 그래서 성형의 중요성은 뭐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한도 없이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제 불줄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야, 아이고. 빠듯하게 해야 되는구나. 빠듯하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안쪽에 있는 바킹과 유리의 간격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룸미러의 공간이 어떤 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3mm, 5mm 간격으로 다 자르다 보면은 이 차마다 이 마감 상태가 조금 틈이 3mm인 곳이 있고 차가 있고 또 5mm 간격이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그 차마다의 간격을 맞춰주는 게 맞지 3mm, 5mm 두고 점박이 바꿔서 재단을 해라. 요것도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정밀한 시공에서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멀리 돼. 멀리. 조금 멀리 돼. 너무 가까워.
일반 칼날로 바로 유리에다 커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칼날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칼날이에요. 일반 칼날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유리 기스갑니다. 일반 칼날은 일반 주철 칼날, 도르코 커터날, 이거는 아무리 각도를 맞춘다고 해서 유리에 기스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자는 없어요. 칼을 대면 무조건 기스가 갑니다. 그래서 일반 칼날을 쓰시다 보면은 아주 큰 크레임, 유리에 기스가 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지금 제 동작만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 오케이. 멀리, 조금 멀리. 이제 나와도 돼. 지금부터는 이제 또 완전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게 뭐 유튜브 방송일 뿐 아니라 실전 차기 때문에 고객님 차죠.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정교하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융은 이제 요거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쓰고 문짝 사용할 때 쓰던 융은 밖에다 이렇게 핀이 고인돼 놓고요. 새 융으로. 예. 요게 와프룩스에다 참 좋습니다. 예. 빨아도 이게 뭐 털이 뭐 실이 너무 안 나오고 작업하기 너무 좋죠. 먼저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시트, 예. 시트가 많이 안 움직여요. 이게 스포츠카고, 예. 시트 자체도 이제 버켓 시트로 돼 있어서 몸을 이렇게 감싸는 시트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움직이지만 최대한 시트가 이렇게 되도록, 예. 몸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쪽 단을 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더 밀어서 몸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예. 아무리 바빠도 이 자세가 나와야 이게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스키징을 이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트 조정이 저는 이제 차에 앉게 되면 이제 시트 조정을 제일 먼저 합니다.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시공이라서 한번 닦아낸 유리예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에서 다시 한번 청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모든 유리는 유리 자체에 있는 그 미세한 먼지하고 돌가루를 닦아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을 뿌리고 스크래핑 하겠다고 도르코 칼날 또는 이 스크래퍼로다 막 쓰다 보면은 그 유리 자체에 있던 그 돌가루가 유리하고 만나갖고 유리하고 헤라하고 딱 만나는 순간에 유리 기스가 생깁니다. 전면 유리 기스는 문짝과 마찬가지로 헤라가 울퉁불퉁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돌가루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헤라, 이 플라스틱 헤라를 쓰실 때 유리 기스가 어느 타이밍에 생기는지 여러분들 예상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헤라를 닦아줘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타이밍은 언제 닦아주냐? 자, 유리를 계속 닦을 때는 매번 이게 닦을 필요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바킹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돌가루나 먼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닦아주는 겁니다. 예. 그런 포인트를 알고서는 닦아줘야 되는 거죠. 예, 무턱대고 닦아주다 보면 너무 그 허수 동작, 예, 쓸데없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죠. 자, 또 말을 하느라고 제가 예, 다시 한번 닦아냈죠. 지금 닦아냈는데 지금 잊어먹고 지금 또 닦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닦아냈으니까 이제 스크래핑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핑을 할 때 주의할 점. 유리 전면 유리의 하단에 유리 기스가 생긴다면 어떤 동작에서 생길까요? 여러분들 그 전면 유리 하단에 유리 기스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면 유리 하단의 유리 기스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가루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돌가루를 완벽하게 없애고 청소를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면 유리 하단을 닦을 때는 이렇게 휜헤라로 좌측 우측을 구분해서 닦아주면은 유리의 각도, 유리와 헤라의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해지는 게 아니고 또 각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누이는 것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헤라를 이렇게 휘게 되면은 세우는 효과가 있어서 유리 기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리 스크래핑을 할 때는 유리 하단 부분에 휜 헤라를 사용하면은 유리 기스의 확률이 줄어든다.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 왔죠. 자, 이게 청소를 한다고 이제 먼지가 없어지느냐? 네, 절대 우상이죠. 물의 어떤 침수 효과를 이용해서 물의 발수 효과죠. 발수 효과. 미세한 발수 효과를 이용해서 물이 쫙 흘러내리게 해주는 거죠. 물이 흘러내리면서 먼지도 상당한 먼지들이 바킹 안에 있던 먼지들이 흘러내린다. 네. 자, 의심나는 부분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해주고요. 또 헤라로 긁어내줍니다.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 다시 물은 신수 효과를 내서 물이 안쪽에 먼지를 자꾸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다시 발수 효과 때문에 자, 이제는 그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려고 틴트 슬리머 올가를 탄 용액을 다시 한번 뿌려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예. 저 안에 있는 먼지가 지금 제로냐 하면 제로가 아니죠. 그런데 물을 뿌리면은 또 흘러나와. 그러면 안 되죠. 이젠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이제 있던 먼지가 다시 흘러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청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주고. 네, 대표님하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저는 또 먼지가 들어갈까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 동작에서 함축적이고 일관되고 아주 단조로운 동작이 필요하죠. 그거는 유리의 끝에서 끝으로 한 번에 끝에서 끝으로, 그러니까 이런 청소용 스퀴즈의 이음새가 유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반 닦고 반 닦고. 그럼 여기는 어떡하라고요? 이 중간은. 예. 반드시 먼지가 들어갑니다. 그건. 예. 반드시 먼지가 들어가죠. 자, 마지막 청소를 해줬고. 벌써 저녁이 다 됐나? 왜 이렇게 어둑어둑 해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반이요? 와우. 모든 동작들이 다 청소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자,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또 먼지가 왜 들어갈까? 왜 들어갈까? 자, 바로 이 동작에서, 네, 바로 이 동작에서 들어갑니다. 필름을 펼칠 때, 펴서 집어넣을 때, 예,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 이 동작에서 들어가요. 예. 이 굉장히 단조로운 동작이면서 이 펄럭거리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펼쳐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리고 지금 룸미러를 탈거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룸미러를 살짝 피하면서 이면지 탈거, 그 다음에 필름이 펄쩍거리지 않게 아주 단조로운 동작.